지금 여러 가지 그럼 정황으로 보면 안보실 이른바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그 합리적 의심을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장관까지 결정한 게 예. 갑자기 보류가 되고 회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뭐 수사단장 박 수사단장 박대령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결국은 윗선의 지시가 명확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국방부 자체 판단도 아니고 네. 일단 윗선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결재를 했잖아요. 그럼 예. 자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기 싫으니까 야 너 손에서 잘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야 국방부 장관까지 오게 하지 마.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문자 공지가 나와요 요즘. 해병대 발로. 과거에는요.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각 군에서 입장 자료를 내는 건 특히나 자제했거든요. 아 이거는 뭐 수사 중이고 수사에 따라서 밝혀지면 된다. 입장문을 내더라도 기준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수사단장 말은 허위다. 이렇게 이제 입장 자료를 내면서 군 동료 수사를 앞두고 있는 군 동료의 등에 칼을 꽂잖아요. 이게 군이 정치화된 거죠. 누가 앞으로 위기 상황에 명령에 따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군도 각자 도생의 길로 가버리는 순간 네. 그 존재 가치는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해병대에서 해병대 동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문자를 내보내고 국방부는 그럴 수 있어요. 국방부는 당연히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군은 다르죠. 군복의 명예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줘야만이 군 조직이 돌아갑니다. 지금같이 일명 개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에? 국방부 오다 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전선이 국방부와 수사단장에서 해병대와 수사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지금 이제 이른바 외압의 어떤 그런 또 의심을 갖게 하는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예. 지금 국방장관하고 예. 그다음에 해병대 1사단장이 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예. 외교안보 수석실 예. 거기 근무를 했다는 거죠?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죠. 중령과 소령 때였을 겁니다. 예. 이종섭도 근무위원이 있고요. 임성근 1사단장하고 때마침 김태효 안보 1차장도 근무위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아니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의혹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거는 근무위원이 뭐-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보고를 했으니까 분명히 의견서가 전달이 됐을 거다. 의견이 구두가 됐건 문자가 됐건 뭐가 됐건 대통령 안보실의 의견이 국방부로 내려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 이번 사태를 뭐 이제 언론이 국방부에서 쓰는 용어대로 이제 항명 뭐 이제 예. 이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항명이라면 어떤 명령에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그 명령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의 뭐 지시, 보류 지시를 뭐 이행, 애초에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고 이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보류,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군사보건법적으로 보면 226조에 따른 그 법조항을 봤을 땐 수사단장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명에 수개도 되지만 군사기밀 누설 혐의도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저도 받아봐서 알잖아요. 권력의 계라는 표현을 썼고
얘네들은 그냥 짜여진 각본. 뭐 민간 검찰도 그런다고 하지만 군 검찰은 더 심해요. 예, 진짜 짜여진 각본대로 가다 보니까 수사단장은 그 생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군 검찰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고 3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야 내가 여기 발 한 발자국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냥 끝난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게 방어권을 제대로 피는 거죠. 예.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군인 신분이고. 그래서 군사법원법상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저거 뭐 앞으로 아마 구속하려고 들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니 그럼요. 이게 항명은 구속의 원칙입니다. 예. 구속의 원칙. 벌금형도 없어요. 아 이게 참 정말 무대뽀인데. 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군검찰이나 국방부 법무관실이나 정말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적 법관의 양심, 이제 법무관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심만 남기고 다 사라졌잖아요. 1심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검찰도 법률 조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미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뭐랄까 양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군의 정치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장관의 인식에 따라서 장관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군검찰이 움직이고 군사법부가 움직이고 국방부 법무관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1심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군대에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민간 법원으로의 이첩과 이송을 원할 테고 그러는 순간 이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제 사건도 그랬고요.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도 아마 군사법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예. 뭐 항명 수객이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징역형이요? 그러면 실형인데 그 법조항에 실형인데 여기서 실형을 때리고 2심으로 가서 무죄 나왔을 때 그러면 군사법 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존재 가치가 이제 뭐 이게 정말 명분이 돼버리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거고. 그동안 예. 지켰던 1심이라는 게 1심 기능 자체가 군사법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재판부가 뭐 경기 지법에서 여기 판사를 파견해서 관할 지법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피의자들도 억울하지 않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군검찰 들어가는 순간 예, 그냥 딱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알아요. 그냥 딱 결론은 정해져 있고 이 시나리오로 맞추고 그다음에 증거 목록에서 저한테 유리하거나 피의자한테 유리한 것들은 빼고 그래서 증거 목록 보면서 추가로 증거 목록을 요청했더니 뭐 깜빡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그러니까 무서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력의 개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수사단장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